한국당 일색이던 대구시의회에 민주당 의원 5명이 섞이면서 미묘한 긴장감에 시정에 대한 견제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언지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구공원에 있는 소녀상을 훼손한 중학생 16살 A군을 고소했습니다. 세계 12개국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 경기장에서 사흘간의 열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이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비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찾아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전임 총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정우 총장 신부와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총장 신부가 홍철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홍 전 총장은 총장 때 연구년 교수 선정과 시설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윤혜 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총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봤더니 홍 전 총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말을 현 총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검장이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는 언지를 줬다는 말이 검찰과 대학 주변에서 떠돌았지만 지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지검장을 만난 직후 총장 신부가 홍 전 총장 사건이 잘 해결될 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 지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을 방문한 직후 홍철 전 총장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검찰의 수장이 처음 인사차라고는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 대학교를 스스로 방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건지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조사 공정성 논란마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10대 대구시 교육감에게 직접 교육 현황과 교육 철학 그리고 정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거 한 달 그리고 취임 11일째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다소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항인 교육 현안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교조와의 관계인데요. 대구시 교육청을 보면은 전임 우동기 교육감 때부터 해서 정교조와의 관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 정책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네. 정교조도 초기 태동할 때 창교육을 기치로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화되고 또 투쟁 위주로 갖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을 한 교사와 또 세월호 계기 수업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시국선언이나 연가 투쟁을 하셨던 분들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칙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교육감이 단독 직권으로 어떤 이분들께 징계를 하거나 주의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의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교육청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감의 재량보다는 법과 원칙을 이렇게 강조를 네. 하시는데요. 제가 그 교육적 취재를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에게 교육 행정 업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뭐 잡무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실제 선거 공약에도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사들의 그 잡무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갈수록 공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6천 건, 중학교 7천 건, 고등학교는 한 8천 건 정도가 매년 공문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그리고 굳이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더라도 게시로 해서 뭐 우리가 행정 게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통합해 준다면 한 15%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그 매뉴얼화를 한다면 좀 더 경감될 수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더불어 또 학교 폭력이나 교권 추락 이런 데에서 따르는 또 업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교육감으로 한 걸음 내딛고 계신데 앞으로 4년 동안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할 거냐.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결국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학습 활동, 선생님과의 교감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학생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학교 자율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가 미래 역량과 학교 자율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우 교육의 발전, 개선 계속해서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구성을 끝낸 대구시의회가 본격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일색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더해져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에다 감정 싸움 같은 것도 보이면서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읽히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원구성 이후 첫 방문 장소로 택한 곳은 매곡정수장입니다. 수돗물 안전 때문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모래층 밑에서 취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약이 돼야 되니까. 모래층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취소원 이전에 상류로 이동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또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세라 질문 공세에 가세하면서 그래 2,000종이 예를 들어가지고 2,100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여부가 되는지 화학 물질을 다 이렇게 그 흡착 시설을 통해서 다 걸릴 수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평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현황 보고는 예상 시간의 2배를 넘기고서야 끝났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공항 이전 추진 특위 역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조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먹는 물 문제와 통합 공항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활동을 하여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소한 특위 이름은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에 이미 대구공항과 대구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만큼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의회 안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하고 낙동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단편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또 대구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북이라든가 부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식수상류원의 오염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 투기에 시리묘지 불법 묘조성 같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번 윤리특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는 대구 시내 공원에 있는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대구 모중학교 3학년 16살 A군을 고소했습니다. 추진위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소녀상이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대구시 중구 228 기념공원 앞에서 손에 뭔가를 들고 소녀상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소녀상 훼손 정도를 조사해 재물 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지역민 삶을 알차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김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으로 만든 여러 소품을 파는 이 마을 기업은 미혼모, 한부모 가정과 함께합니다. 바느질을 가르쳐 자립하게 돕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팔아 생긴 돈으로 다시 이들을 지원합니다. 단지 가족의 형태로만 제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좀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롤케이크를 만드는 이 업체는 매주 한 차례씩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 서비스 업체는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고령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만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구에만 3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알리고 더 키우기 위한 박람회가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에는 먹거리나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업종에 340여 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스에서 제품도 사고 참여 프로그램도 즐기며 시민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관 외에도 정부 13개 부처 정책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도 열립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은퇴자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 소수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써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분야가 함께 주도해 마련된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도심 속 비치발리볼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대구 비치발리볼 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의 정식 월드투어 대회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권 기자입니다. 전 세계 12개 나라, 16개 팀과 함께한 2018 FIVB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대구에서는 4번째이자 수성못에서 벌써 2번째 펼쳐지는 이번 대회. 그 의미는 물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보장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볼거리 즐길거리에 이어서 육회삼계 통쾌 이 세 가지 맛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킨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만든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의 공식 개막 경기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맞대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아낌없는 투지를 선보였고 더 나은 내일을 예고했습니다. 선수가 다 지려고 경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질책보다는 이렇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는 다른 매력을 지닌 비치발리볼. 내륙에서 펼쳐진다는 특징과 함께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더해져 더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는 폭염수도 대구에서 펼쳐지는 비치발리볼 월드투어는 오는 일요일 저녁 결승전까지 이곳 대구 수성못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달성 36.2도, 대구 35.1도, 경주와 의성 35.2도 등으로 매우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구와 경산, 포항, 영덕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대구 8개 소방서 49개 구급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식염수를 비롯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장비 등을 갖춰 온열 환자에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요령을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0물류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에 달려있던 예비 타이어가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던 4.5톤과 3.5톤 화물차 2대 그리고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가 떨어진 예비 타이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면서 운전자인 35살 이모 씨가 숨졌고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 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19곳을 확정했습니다. 대구는 서구의 윤선진 전 대구 서구청장 후보를 선정했고 수성구 을과 동구 가회, 이상식 전 대구시장 후보와 서재헌 전 대구 동구청장 후보에게 지역 위원장직을 맡겼습니다. 이현태 전 북구청장 후보는 북구갑, 김태용 전 달서구청장 후보도 달서구 을 위원장직을 맡았고 동구을은 대구시장 후보였던 임대윤과 18대, 19대 총선에 나왔던 이승천 후보를 경선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 의원이 구미을에 공모했지만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배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산하기관 비정규직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기관 27곳에는 비정규직 5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일 근무제 직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에 이어 비은행 자회사 6곳 임원 인사도 마무리했습니다. DGB 유페이 등 자회사 3곳은 대표이사가 사퇴해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DGB생명 등 3곳은 기존 대표이사가 유임되고 부사장들이 사퇴했습니다. DGB 측은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있던 임원을 1인 체제로 바꿔 경영진 슬림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14년 3월 대구 지역 한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400여만 원을 뜯는 등 광고 대행사 3곳으로부터 2천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기자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고객들에게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경상북도 감사반이 피감기관인 울릉군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 2명은 지난 10일 오후 조사를 마친 뒤 한 고깃집에서 울릉군 공무원 6명과 저녁 식사를 했으며 울릉군 기획감사실장이 식비 36만 원을 나중에 결제하기로 하고 외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감사반 직원 2명이 식사 직후 울릉군 감사와 감사과 직원에게 식대 9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식사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대구시가 지급한 새마을 장학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 회계로 구분돼 투명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